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는 5년이에요. 사위나 며느리에게 주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매정매아 메아리들. 지난번 시간에요.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정보를 얻었는데, 자, 한성일 세무사를 오늘 또 한 번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또 저번 시간에 이어서 한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또 전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에게 상속받는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그 받는 그 과정과 절차가 굉장히 또 이렇게 힘겨운 경우가 많거든요. 상속은 언제 시작하는 게 가장 좋은지, 왜 그때 시작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예, 상속은 일단은 적어도 10년은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10년이나요? 왜냐면은 10년 안에 이미 상속이 개시가 된다. 그대로 증여했던 것도 다 끌고 와서 상속 개시일에 가진 걸로 보고 상속세를 매기기 때문에 사실 실효성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리 준다고 해서. 근데 물론 몇몇 경우는 미리 주는 것이 훨씬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예를 들었을 때 임대 수익이 매달 나오는 어떤 상가나 주택을 증여한다 했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10년 안에 상속이 개시가 된다고 하더라도 몇 년 동안에 임대 수익을 자녀에게 기속시킬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한 점이 있을 수 있고, 또 좋은 거는 두 번째는 부동산 같은 경우에 보통 우리나라는 계속 상승을 오르죠. 하긴 하잖아요. 최근에는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죠. 오르기 전에 미리 주면 좀 유리한 면이 있죠. 그 시세 차익만큼은 증여가 되는 거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 살짝 얘기하신 것 같은데 5억 미만, 뭐 10억 미만의 자산 정도면은 예. 신고를 꼭 안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아, 네네. 이게 무슨 얘기죠? 이게 사실 이번 시간에 제일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은 주제이기도 한데요. 상속세는 돈이 많은 사람들만 내는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하고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혹은 5억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10억까지 일단 공제가 되는 건 맞기 때문에 그냥 신고를 안 하고 말자. 신고 안 해도 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안 해도 되는 건 아닌가 봐요. 예, 그게 절대 아닌 게 이건 제가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나라 국민분들께서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으로 몰려 있어요. 근데 그 부동산이 보통 뭐 10억이 안 된다고 해서 그냥 신고를 안 해버리게 되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서에서는 이거를 기준시가라고 해서 실제 시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그냥 그 금액을 잡아서 상속받은 걸로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 상황에서 원래 10억짜리 아파트인데 거래되는 게 10억이에요? 예, 근데 최근에 또 부동산이 거래가 잘 안 되기도 하고 해서 기준 시가로 이게 결정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시가 알아보니까 7억 정도예요? 신고 안 했으면 그러면은 7억으로 받은 걸로 되거든요. 네. 배우자가 7억으로 받든- 받으면 세금이 있나요? 증여세? 없죠. 없죠. 예. 근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이걸 받은 사람이 나중에 팔 때 그때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는데 그 세율을 계산할 때 7억이 취득가액으로 잡혀요. 양도세라는 거는 팔 때 내는 세금이거든요. 근데 팔 때는 파는 금액이랑 사는 금액의 그 차이에 대해서 세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상속받은 거는 7억으로 잡히는 거예요. 이해가 가요. 그럼 3억이라는 게 더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 어떤 세금을 계산하는 데 있어서. 예, 그럼 세금을 맞습니다.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럼 무조건 신고하는 게 좋으네요. 네, 그렇죠. 신고하고 내 거 내고 뭐 면제 받을 거 면제 받고. 그렇죠. 근데 뭔가 뭐 괜찮겠지 뭐 이러고 넘어가다가는 괜히 나중에 네. 자녀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는 어떤 분들은 자산이 없는 거는 뭐 둘째 치고 뭐 진짜 아무것도 없다 이래서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던 5년과 10년 그런 사전증여재산 때문에 또 문제가 된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증여라고요? 뭐 이렇게 돼서 알고 보니까 과세가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무신고는 우리가 벌금, 신고에 대한 벌금이 있거든요. 무신고는 20%고 과소신고는 10%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신고하게끔 만드는 거잖아요. 교통 범칙금도 왜 안 내면 점점 왜 이게 늘어나잖아요. 예. 그 상속 문제 때문에 뭐 생겼던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 좀 인상적인 것들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참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몇 개 떠오르는데요. 제가 5년, 10년 이거를 저번 시간부터 계속 좀 강조를 해드렸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요. 사위나 며느리를 활용해서 5년의 시간을 벌 수도 있다. 그 무슨 얘기예요? 상속인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자녀 그리고 배우자가 있겠죠. 상속 개시일 기준으로만 자산이 없으면 된다. 뭐 이런 생각을 단순하게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다 줬으면 돌아가실 순간 아무 자산이 없다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그럼 이제 세금 안 낸다. 예. 이건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게 아니라서 10년 안에
증여한 게 있으면은 그걸 끌고 와서 상속세를 매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상속인이 아닌 며느리나 사위는 5년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6년 전에 증여했으면 상속이 6년 뒤에 개시가 되면 끌고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위나 며느리에게 주는 게 더 유리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드리거든요. 네. 지금 한 10년까지는 더 못 사실 것 같고 우리 부모님이 5년, 6년 한 사실 5년, 것 같다. 6년 사실 것 같다. 이런 경우에 네. 며느리나 사위한테 그러면 증여를 해라. 그러면 나중에 상속세가 적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네. 제가 상담을 드리면 네. 이혼할지도 모르는데. 그렇죠. 이런 말씀도 하시고 사실은 그리고 괜히 아깝다는 생각이 네. 들 것 같아. 며느리와 자기 이제 자식은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너무 많으세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며느리가 미워서 못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은 좀 당황스럽죠. 할 말이 없죠. 네, 할 말이 없죠. 제가 확실하게 이렇게 하면 절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해답이 나왔지만 며느리가 지금 하는 걸 봐서는 내가 못 주겠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이제 같이 개입이 되게 되면은 사실 상담하는데 좀 힘든 부분이 있죠. 그 상속세 세율 공부했는데 또 까먹은 것 같아요. 세율이요? 상속세 세율 다시 한번 좀 짚어주세요. 부부간에는 6억이고 부모 자식 간에는 5천만 원 그리고 뭐 형제 자매나 며느리 사위는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이에요. 그 금액이 1억 이하인 경우에는 10% 그리고 1억이 초과되고 5억 아래다 하면 20% 5억이 넘어가면은 10억 아래까지는 또 30%. 근데 그 재산이라는 거는 그럼 부동산 뭐 다 합해서인가요? 그렇죠. 그거 어떻게 조사를 해요, 세무사가? 그것 때문에 사실 또 논쟁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를 증여한다고 하더라도 증여하든 상속을 하든 얼마의 가액으로 할 것이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실 세무사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요. 만약에 증여를 하시거나 상속 전에 찾아오시면 그나마 괜찮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벌어진 다음에 세무서로부터 연락을 받고 나서 오시면은 사실 좀 많이 힘들죠. 만약에 상속세를 이제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러면 세무서를 가야 되나요? 아니면 세무사를 찾아가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가장 복잡한 부분인데 네. 세무서는 세무 공무원분들이 있으신 곳 그래서 상속세 신고를 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세무서에서 하는 게 맞는데요. 세무사는 저 같은 사람인 거죠. 네. 뭐 어떤 공공기관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기업이기도 하고 가장 좋은 거는 세무사를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다 물어보고 행동하시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럼 대신 다 해주시나요? 찾아가서 뭐 서류 정리하고 행정 관리 이런 거. 서류는 직접 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떼는 거는 본인이 떼고. 예. 하지만 이제 어디서 떼야 되고 어떻게 떼야 되는지를 계속 설명을 드리는 거죠. 그 서류를 가져오시면은 제가 이제 정리를 해서 이제 하나하나 알려드리고 확인받고 이제 신고서 작성이 들어가고 최고의 절세 방법도 계속 설명을 드리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메아리들께 우리 한성민 세무사께서 요 얘기는 꼭 좀 하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게 있으면 일단은 우리 사실 부모님 세대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미래의 자녀분들의 또 행복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물론 이게 너무 물질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게 사실 행복의 좀 큰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살아 생전에 사실 자녀분들에게 이 자산은 누가 가지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정해 놓으시고 각자 합의를 좀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이 자산을 주면은 사실 이제 자녀들이 나를 보러 오지 않는 게 아닐까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네, 많이들 생각을 그래서 하시는데 마지막까지 재산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야 찾아올지 다 주고 나면 진짜 네. 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너무 많으신 것 같아서 세무사인 저 입장에서는 그게 좀 안타깝긴 하거든요. 그래도 미리 정리하는 게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자산을 계속 갖고 있대 유언장이라도 하나 작성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유언장은 결국에 이제 사망을 원인으로 해서 누가 누구에게 어떤 자산을 누가 가질지 이런 거를 정하는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유언장이라도 써놓으시면은 사실 자녀분들이 너무 전혀 안 받는 수준이 아닌 이상 뭐 합의가 충분히 원만히 될 수 있으니까요. 유언장도 그게 뭐 효력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다. 녹음도 뭐 효력이 있다 그러고 없다 그러고 뭐 그렇죠. 공증을 받아야 되니 뭐 그냥 휘리를 써서 도장 찍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유언장도 결국에 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요건들을 완벽히 충족하신 상태에서 이제 적법하게 작성을 하시면은 되시겠죠. 녹음, 이제 영상 이런 것도 네. 가능한 거예요? 효력이 예, 있는 그것도 거예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녹음 영상에 단순히 말을 하면 안 되고 몇 월 며칠 뭐 어떤 자산 그 소재지부터 다 이렇게 읊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또 예, 지식이 좀 있어야만 할 수가 있죠. 자,
저희가 2편 연속 세무 관련된 상식 또 뭐 증여, 상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면들 많이 좀 배우게 됐습니다. 예, 마냥 부러워만 했는데 뭐 마냥 부러워할 일도 아니고 또 뭐 그렇죠. 너무나 각기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뭔가 세무 관련된 일이 있을 때는 인터넷만 찾아볼 게 아니라 예, 우리가 세무사에게 직접 가서 상담을 하는 게 훨씬 더 뭔가 안 낼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네. 그런 길이 아닐까. 오늘 정말 많은 걸 알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 주택관 아시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오늘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2주 연속 한성민 세무사와 함께한 예. 시간 즐거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